안녕하세요. 닥터 특수분장입니다. 오늘은 왁스를 이용한 컷상처 해볼게요. 오늘 표현할 분장이 컷상처인데 컷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먼저 알면 좋겠죠. 왜냐면 모든 분장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게 사실적인 리얼리티인지 아니면 영화적인 리얼리티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살릴지 판단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컷상처는 말 그대로 뭐 열상, 찢어진 상처라고도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그 어느 정도 찢어진지에 따라서 피가 막 살짝 날지 아니면 엄청 많이 날지 정해지겠죠. 먼저 열상이 생기면 상처 가장자리의 피부는 벗겨지고 그 주변에는 멍이 생기는데 그 멍은 뭐 신경 조직이나 혈관의 배열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생겨요. 그래서 이렇게 컷 상처가 나게 되면은 이 주변에는 멍들이 함께 동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배운 멍을 함께 사용하면 응용하면은 효과적인 분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칼이나 기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상처들을 살펴보면 먼저 칼에 이렇게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베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찔린 건지에 따라서 상처 모양이 변하게 돼요. 그럼 베일 수 있는 도구는 뭐가 있는지 아니 이렇게 찌를 수 있는 도구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상처 모양이 어떻게 날지 결정이 될 텐데 사실은 이 도구랑 상처 모양이랑 일치하진 않아요. 절대. 상처는 생기게 된 지점에서 한쪽 방향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뭐든지 약간의 일자 형태나 아니면 V자 형태나 아니면 별 모양 형태나 이렇게 한 방향에서 한쪽으로 한 기준에서 한쪽으로 찢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약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분장을 되게 흥미로 재미로 이렇게 예술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그렇게 재밌게 하다가 어느 계기로 단편 영화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이런 상처 분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그 가해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그리고 칼을 뭐 이런 식으로 쥐는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쥐는지에 따라서 자살인지 혹은 또 사살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신중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실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조금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할 텐데 오늘 참고할 책들은 저번에 보여줬던 책하고 똑같아요. 근데 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상처의 모양들을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되게 잔인하죠. 상처의 모양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이론들이 나와 있는 책들은 저는 이런 책들 보면서 좀 자주 읽어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멍에 대한 이론도 좀 나와 있고 이렇게 자상, 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멍들은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좀 시체를 보고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거는 내용의 책이에요. 네,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드릴 테니까 남겨주세요. 그럼 이제 실기 시작해볼까요? 오늘 사용할 것은 재료는 이제 왁스라고 해요.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,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들 같은 거 먼저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왁스예요. 하지만 왁스는 이렇게 사람의 열로도 변형이 가능할 정도로 이 열에 약해서 온도에 약해서 40도 이하인 온도에서는 변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격에 의해서 변형이 쉽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실러 같은 걸 사용해 주는데 실러를 이 우에다가 발라주면은 그것이 얘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를 열에 보호해 주기도 하고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해주는 역할도 해요.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왁스는 이 제품 벤나이 제품 왁스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저도 여태까지 일하면서 현장에서 한 번 사용해 봤어요.
그렇기는 한데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좀 딱딱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부드러운 게 형태 잡기도 편하고 어차피 코팅을 할 거니까, 그리고 좀 시간 단축도 되고 해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. 그럼 먼저 왁스를 사용하기 전에 어느 부위에 분장을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. 어느 부위에 분장할지 정할 때는 왁스는 좀 딱딱한 곳, 뼈가 있는 곳, 콧등 뭐 이런 데가 효과적이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이게 많이 움직여서 이런 움직이는 곳이나 아니면 근육이 많이 많이 있는 곳, 볼 같은데, 목 같은데 이런 데는 사실은 움직이면서 떨어지기 쉬우니까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죠.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왁스는 좀 부적합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흥미 위주의 것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여기 상처, 여기가 이렇게 베인 분장을 해볼게요. 여기가 살짝 부어서 이렇게 베이게 되는 상처. 근데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는 좀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뭔가 작용을 해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먼저 접착제 바르고 그 위에 솜을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왁스를 올리고, 접착제 저는 프로세이드 쓸게요. 스프릿감도 되고 뭐 프로세이드 되고 뭐 텔레시스라고 그 실리콘 사용할 때 쓰는 그런 것도 되고 다 되는데,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편하게 접착제. 왁스는 열에 약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면은 끈적끈적 해가지고 여기에 좀 여기 자꾸 늘어붙어요. 그러면서 얘가 같이 떨어지고,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쓰면은 바세린으로 같이 사용하면서 이 열 전도가 안 되는 스파츌라를 사용해요.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면은 살짝 이게 좀 너무 과장되게 부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드는데, 카메라에 봤었을 때는 이게 좀 그렇게 어색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이 모델링이 됐으면은 이 피부 왁스 표면이 여기 이 스킨 표현하고 조금 틀리잖아요. 그래서 살짝의 땀구멍을 찍어주고 이런 주름 같은 느낌이 조금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텍스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코팅해주는 역할 하는 이 프로세이드를 요 상처보다 넓게 발라줍니다. 이렇게 스티플 해줘도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잔주름 이렇게 표현한 게 보여요. 이게 프로세이드가 접착제니까 끈적거리겠죠. 그래서 이 끈적임을 없애기 위해서 파우더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채색해 줄 건데, 채색하는 거는 뭐 크림
타입으로 해줘도 되고 왁스는 어떤 것든지 해도 돼요. 우리 이 프로세이드 발랐잖아요. 프로세이드 마찬가지로 어떤 걸로 채색을 해도 다 가능해요. 저는 요거 알콜 베이스하고 그리고 크림 라인하고 섞어서 할게요. 우리가 채색할 때 가장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왁스를 요만큼 했잖아요. 이만큼을 채색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인 멍이나 이런 간지 느낌은 전체적으로 주고 상처 부위만 그 상처 색깔을 채색할 수 있도록 해야 여기 가장자리의 시선이 뺏겨서 여기다가 분장한 이 테두리가 티가 안 나는 거예요. 크림 라이너는 이렇게 좀 덩어리 져서 놓으면은 약간 이게 피 맺힘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좀 활용 가끔 하는 편이에요.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채색은 다 했어요. 이쪽에 좀 해볼까요? 그리고 이제 된 피로 좀 닦아줄게요. 휴지로 좀 이렇게 상처 만들어 놓은 데에 전부 다 피가 맺혀지지 않게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닦아내면서 휴지로 간지를 좀 내줘요. 여기는 출발 지점이니까 피가 좀 더 많게. 끝이에요.